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이 1일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도 파라솔 간 거리를 2m씩 띄우는 등 거리 두기는 유지됐고 파라솔이나 튜브를 빌릴 때도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러시아 선박 선원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감천항 동편의 1에서 3부도 운영이 오는 3일부터 재개됩니다. 지난 22일 확진자 발생 이후 11일 만으로 방역 수칙과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이 수립되는 등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민선 7기 출범 3년차가 시작됐습니다. 각 단체장들이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 임기에 접어든 가운데 영도군은 지난 2년 동안 영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점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울산본부 조사 결과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의 올여름 휴가비는 3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부산의 7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도 거리 두기는 필수인데요.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 행정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서객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할 때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록달록 빼곡하게 해변을 수놓은 파라솔.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 정식 개장한 해운대의 모습은 딴판입니다. 파라솔이 2m씩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4,200개 설치했던 파라솔이 올해는 1,800개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샤워장과 탈의실도 거리 두기로 설치되고 자판기를 설치해 비대면 매점을 이용토록 했습니다. 파라솔과 튜브 대여 시에도 발열 체크와 수기 명부 작성은 기본입니다. 피서용품 카드 결제가 가능한 비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해운대구는 좀 더 촘촘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해운대 해수욕장과 관련된 시설들은 철저한 방역과 2중, 3중의 방역도 물론이거니와 내방하는 분들의 정보를 가급적 수집을 많이 해서 일단 유사시에는 그분들에게 즉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달간 안전 개장한 해운대 수욕장을 방문한 이용객은 80여만 명.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부산을 찾는 만큼 이제는 피서객 스스로의 예방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요즘 애들 바깥 나가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좀 넓은 바다 보면서 이렇게 같이 좀 놀고 싶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잘 마스크 끼신 분들이 많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또 타인도 배려하는 마음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놀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혼잡도를 실시간 보여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수욕장에서도 거리 두기는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너무나 달라진 해수욕장 해변의 모습. 넓어진 파라솔의 거리만큼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시고요. 코로나19 예방수칙 지키면서 안전한 물놀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감천항 동편의 1에서 3부도 운영이 11일 만에 재개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조는 오는 3일부터 동편부두의 하역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동편부두는 지난달 22일 러시아 선박 2척에서 선원 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들과 접촉한 항만 근로자 163명이 자가격리되며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은 하역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선원과 항만 근로자들의 증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방역 수칙을 마련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했던 천체투영관 등 전시관 운영을 1일부터 재개했습니다. 과학관은 새싹 누리관의 경우 하루 4차례 최대 1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천체투영관 역시 하루 관람객 수를 축소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과학 드라마, 과학 슈퍼히어로 공연과 자이로스코프 등 일부 탑승형 체험 전시물도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코로나19로 인해 5월 6일부터 상설 전시관과 특별 기획전만 개방해 왔습니다. 민선 7기 출범 3년차가 시작됐습니다.
단체장들이 이제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 임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부산의 구군 가운데 영도군은 지난 2년 동안 영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영도구의 가장 큰 목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그 결과 경제와 문화, 도시 인프라 등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에 선정됐고 영도구 개청 이래 최대 규모 예산을 지역에 끌어왔습니다.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사업, 또 노후 공장 지역 활성화 사업과 복내산 터널 등 1조 2천억 규모의 사업을 확보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구민과 함께 대단히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또 구민 여러분께 또 감사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관건은 제대로 된 사업 실행입니다. 일자리와 더 나은 주거지를 찾아 영도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도시재생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3년, 길게는 6년 이상 꾸준히 행정력이 집중돼야 합니다.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역 안에서 실현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과의 협조는 물론이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동참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역 내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태종대 짚라인 건설,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정비 등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일부 부족한 예산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화된 주택가의 안전 문제나 주차난, 출퇴근 시각과 주말 사이 발생하는 교통 혼잡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접 연계되는 문제들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취임 이후 2년간 공약의 50%를 이행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김철훈 영도구청장. 후반기 첫날 김 구청장은 새벽 거리 청소를 시작으로 주민들을 찾아가 민원에 대해 소통하는 등 현장 행보를 보이며 남은 임기 2년도 전력을 다해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장군에서 최초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됐습니다. 기장군 1호 금연 아파트는 일광 신도시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일광 아파트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흡연 문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일광 신도시 같은 경우는 30, 40대 비교적 젊은 입주민들이 많고 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많다 보니까 흡연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가 기장군에서 최초로 금연 아파트가 된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적어도 내가 사는 거주지에서만큼은 간접 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입주민들은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 등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다음 달 말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 136명을 확정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공립초등학교 60명, 중등학교 44명, 사립중등학교 32명입니다. 지난 2월 말 명예퇴직한 593명을 포함하면 올해 명예퇴직 교원은 729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의 올여름 휴가비가 지난해보다 25%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 울산본부가 지난달 18일부터 닷새 동안 부산 지역 중소기업 229곳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평균 휴가비는 3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여름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68.1%로 지난해보다 2.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평균 휴가일수는 3.2일이었고 여름 휴가 계획이 없는 곳도 7%로 조사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여력이 없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부산 공공성연대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기관장의 2+1 책임제 경영평가가 불공정하고 독선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1 책임제는 공공기관 혁신을 목표로 2년간의 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1년 단위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공성연대는 임용권자가 좌우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과다 또는 중복되면서 해임보다는 연임을 통한 임기 연장,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과 생산자인 노동자의 참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로 불면증이 꼽히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을 잘 자는 이색 캠페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조사 대상 177만여 명 가운데 33만여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명 중 1명꼴입니다. 우울증 환자 중 4분의 1은 중증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은 우울증의 원인이자 증상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증의 첫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같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4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경우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1.9배 정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동.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3,000여 명.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런 오명을 씻기 위해 이색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수면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을 관리하자는 이른바 꿀밤 챌린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하자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올린 뒤 다음 주자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꿀밤 잘 자는 그날까지 이 꿀밤 챌린지는 계속됩니다. 우울증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을 찾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꽁꽁 숨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침이 나면 감기가 아닐까라고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이야기해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잠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독서와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을 꼽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수영구 수변공원에 몰린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아 그동안 감염 우려가 컸었는데요. 수영구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한 달 전 수영구 밀락동 수변공원입니다. 스탠드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젊은 청춘 남녀로 가득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수영구청은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해 스탠드와 바닥에 2m 간격으로 청테이프를 붙여 구역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눈 구역은 모두 560개. 공원 곳곳에는 현수막을 걸고 감염 예방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출입구를 제외하고 도로와 맞닿은 외벽에는 철망도 쳤습니다. 초반에는 사람들도 이제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이제 밤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초저녁보다는 무분별하게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예 이제 2m 그 간격 사이에는 좀 아예 못 앉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에 수영구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내 클럽이나 노래방 입장 시 신분 확인 방법인 QR코드를 도입한 겁니다. 저녁 시간 수변공원 출입구 6곳에 요원을 배치하고 QR코드로 확인 후 최대 2,500명까지 입장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연락처와 명부를 적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변 말 그대로 공원인데 온
그 시민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공원에 그거 일일이가 어떻게 찍고 다녀요?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거는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시기다 보니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수영구는 예산을 확보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제 요일은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부산 뉴스 김석진입니다. 1일 낮 1시쯤 부산 진구 동천 광모교 주변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침범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2명을 덮쳐 60대 남성이 중상, 20대 여성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쯤 도시철도 부전역 지하철에서 부산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B씨가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을 어기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난 5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부산 지역 위반 건수는 모두 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동구 LPG 충전소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화재 원인과 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동부경찰서는 1일 화재 사고가 난 충전소 사무실과 검사 위탁업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과실, 책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사고 책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 새벽 2시 40분쯤 동구 초량동의 한 LPG 충전소에서 위탁업체 직원 3명이 가스 저장소를 개방 검사하기 위해 내부 가스를 빼내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작업자 2명은 숨졌으며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산경찰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운영합니다. 경찰은 15개 경찰서별로 시니어 순찰대, 경비업체, 대학생 등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순찰대를 구성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2달 동안 운영합니다. 순찰대는 주로 해수욕장이나 번화가 주변의 공중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에 카메라 탐지기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7월 2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으며 비 소식이 없어 밀린 빨래하기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청 내륙, 전라 내륙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동해남부는 최대 2m, 남해동부 최대 1m까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구름 많이 끼는 날씨가 이어지다 일요일 오후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정체전선이 머물다가 북상하며 날씨 변동성 크겠습니다.
기상정보 참고해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